이란의 탄도미사일이 저렇게 텔아비브라는 인구 집중되어 있는 도시에 그냥 무방비로 떨어졌기 때문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저는 나타냐후 총리가 가장 큰 수혜를 봤죠. 정말 한 20년 동안 벼르고 있었던 것을 이번에 실행에 옮긴 거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이 원하는 것 다 했고 거기다가 미국까지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추가적인 핵시설을 뗄 수 있는 건 이제 남은 건 이란의 정유시설이에요. 이것마저도 건드린다면 사실 이란은 파탄이 될 수도 있어서 안녕하세요. 성황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성일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이란과 이스라엘에게 휴전을 준수하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란과 이스라엘 양측이 휴전을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한두 달 정도는 충분히 잘 지켜질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여전히 양측 간에 앙금이 남아 있고,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간에, 즉 미국과 이란 간에 핵협상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핵협상이 지금 오리무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에 이번 주에 핵협상을 재개한다고 했고, 이란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아마도 양측 간의 어떤 협상 재개를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일단은 저는 시작은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란도 이제 미국의 좀 태도가 좀 누그러졌는지 이걸 좀 확인해야 될 거고,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란하고 전쟁을 했지만 전쟁을 해서 이란을 끝장내려고 한 게 아니다. 다시 한번 핵협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돼 있다. 협상 테이블로 나와라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안 좋은 신호는 지난주에 경제 제재부터 해서 좀 인센티브를 준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막 미국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제재 해제하는 거 없던 걸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초반부터 다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어서 언제쯤 재개될지는 알 수는 없으나 재개되기를 바라고요. 재개돼서 좀 잘 되기를 바라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 안 된다. 만약에 얘기가 해서 잘 안 된다. 그러면 상황은 다시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번에 전쟁에서 본인들이 큰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거의 자기들이 이겼다고, 지금 이란도 이겼다 그러고 이스라엘도 다 자기들이 이겼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일단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거는 다 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란을 막 공격해서 전쟁을 더 이어간다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어느 정도 이제 이란의 공격에 피해 받은 것을 이제 정리도 좀 해야 되고 국민들도 좀 달래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긴박하게 지금 이란을 공격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컨대 1년 지났다, 한 6개월 지났는데 이란이 다시 한번 핵시설을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지금 행방이 묘연한 400kg의 농축우라늄을 가지고 무슨 핵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상당히 위험하다. 그리고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려는 의도를 보인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움직일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란하고 어떻게 충돌을 하려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피해 규모는 이란이 훨씬 크죠. 이란은 지금 한 400에서 600 정도 사망자가 될 거예요. 부상자는 수천 명이 넘겠죠. 그렇게 되고, 이스라엘도 사망자가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상자도 1000명이 넘겠죠. 양측 간에 숫자만 놓고 비교를 해보면 이란의 피해가 훨씬 큽니다. 이란은 그거 외에도 이제 군사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미사일 제조 시설,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도 파괴됐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던 원전 시설들도 많이 파괴가 되고, 이란 혁명수비대 수뇌부 사령관부터 해서 그 다음에 핵과학자까지 해서 많은 수뇌부들이 또 사망을 했기 때문에 피해 정도는 이란이 훨씬 크지만, 이란은 훨씬 또 국가가 크잖아요. 인구도 많고. 이스라엘은 이번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저렇게 텔아비브라는 인구 집중되어 있는 도시에 그냥 무방비로 떨어졌기 때문에
작년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작년에도 한 두 번의 공격이 있었는데 전체 탄도미사일 쏜 게 한 300발 정도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군사시설이나 공장 이런 시설을 주로 때렸기 때문에 이렇게 큰 피해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인구가 많은 지역에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막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도 피해가 상당히 크지만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전체가 한 600발을 쐈거든요. 이란이 쐈는데 그 중에 민간 지역에 떨어진 게 한 10% 정도밖에 안 돼. 1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50발 정도? 예, 그러니까 상당히 요격을 잘한 거예요. 피해는 크지만 그래서 요격은 엄청나게 잘한 거다.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거는 Arrow 2, Arrow 3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고고도 미사일, 그 다음에 다윗의 물매, 다윗의 돌팔매라는 또 데이빗 슬링이라는 또 고고도 요격망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막으려고 했는데 이번에 이란이 쓴 탄도미사일은 본인들이 자랑하는 극초음속 슈퍼소닉 벌리스틱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막기가 어려웠을 거고요. 앞으로도 이란은 계속해서 그걸 발전시킬 거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100%다 못 막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요격을 할 수 있지만 맞히지 못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계속 민간인 지역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스라엘의 요격망에 구멍이 뚫린 건 맞지만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그 정도면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엄청나게 잘 600발을 쐈는데 60발도 지금 민간인 지역에 안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거의 기적과도 같은 얘기예요. 네. 근데 이란은 기본적으로 방공망이 약합니다. 없지는 않죠. 방공망이 아예 없지는 않으나 기본적으로 이란의 방공망은 이제 러시아의 S-300 요거를 많이 주로 의존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어쩌면 S-400도 작년에 이란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인은 안 되고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작년 10월 달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을 때 주요한 방공망을 다 파괴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올해 지금 언제입니까? 6월까지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이란이 그거를 재건을 하지 못했어요. 방공망을.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러시아에서 푸틴이 방공망을 안 준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요청을 안 한 건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S-300을 아마 제대로 가져오지 못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란 자체 방공망으로는 이스라엘 전투기를 막기 어려웠죠. 자,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전투기가 테헤란 시는 물론 이란 영공 전체를 그냥 마음대로 누비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정보망이 뛰어나기 때문에 특히 모사드가 이란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번 전쟁에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 거기 기지를 만들 정도로 모사드가 이란 내에 있고 이란에 있는 정보망을 통해서 아니면 이중첩자, 스파이 이런 것들 통해서 이란 수뇌부, 혁명수비대 수뇌부가 어디 아침에 출근해서 어디서 점심을 먹고 어디서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누구를 만나고 어디 가서 잔다.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시에는 또 어느 곳에 가서 은신처에 가서 잠을 잔다.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혁명수비대 사령관들을 모두 다 암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알리 카미네이 최고 지도자도 우리가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암살할 수 있었으나 암살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만큼 이제 정보망이 뛰어나는 것이고 이란 내부에서는 이미 상황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은 이미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이란 내에 이스라엘 스파이들이 활개를 치고 다닌다. 모르는 게 없다. 여러 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금전적인 이유 때문인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이란 내부에 이스라엘이 많은 첩자를 심어놨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2주 정도 얘기를 했을 때 대부분 다 이제 시간을 좀 준 거다.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까지 외교적인 노력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또 일부 보도를 보시면 실제 노력을 한 흔적도 보입니다. 그 당시 2주를 주고 나서 미국이 다시 한번 이란에 특별한 제안을 했다는 얘기가 있고 그걸 이제 이란이 좀 거부를 했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란과 미국 간의 핵협상을 이스탄불에서 개최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성사가 안 된 이유는 최고 지도자가 은신처에 숨어 있어서 연락이 닿을 수가 없었다. 재가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스탄불 핵협상도 사실 물 건너가고 그 짧은 한 2일 상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물론 그 전부터 준비를 했겠죠. 근데 2주 주고 2일 만에 모든 이제 두 번의 어떤 협상 시도가 사실 실패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행동에 옮긴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이제 썰은 아예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속이기 위해서 그냥 2주라고 얘기를 하고 바로 그 전부터 마음을 먹었다 공격하기로. 그리고 차근차근 본인이 준비한 이란 공습 계획을 옮긴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협상을 잘해서 이란과 어떤 핵협상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어떤 지금 무력 충돌을 중재를 하고 싶었으나,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말했어요. 전쟁에 이기고 있는 국가에게 전쟁을 중단하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그리고 때로는 싸울 때는 싸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시간을 주겠다는 얘기죠. 그걸 충분히.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2주를 달라고 그랬어요. 2 weeks. 왜냐하면 그러면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타겟 뱅크라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나면 이란에 어디를 때릴 것인가에 따라서 리스트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럼 2주면 그걸 때릴 시간이 충분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주를 달라고 그랬고 거의 12일 정도쯤 됐을 때 이스라엘이 이미 한 10일쯤 정도 됐을 때 이스라엘이 이미 출구 전략을 찾겠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 대부분은 거의 다 때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12일 딱 되자마자 이제 휴전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란 입장은 뭐 더 하려면 할 수 있죠. 이스라엘과 더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도 그렇게 녹록치 않죠.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더 가봐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테헤란이나 다른 시설을 더 때릴 거고. 그러면 이란의 입장은 이미 많이 망가졌는데 여기서 더 공격을 받으면 더 망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도 12일 정도 하고 이쯤에서 중단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란도 역시 협상으로 가고 싶어하고 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가봐야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휴전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저는 나타냐후 총리가 가장 큰 수혜를 봤죠. 뭐니뭐니도 본인이 원하는 일단 이란 공격, 이란 공습 이게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2000년대 중반부터 나온 얘기였고 실제 나타냐후 총리가 2012년, 13년 당시 총리일 때도 여기를 때리고 싶어 했어요. 실제로 때리려고 했는데 밑에 있는 부하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때릴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무산이 됐기 때문에 정말 한 20년 동안 벼르고 있었던 것을 이번에 실행에 옮긴 거기 때문에 나타냐후 총리로서는 이제 아주 본인이 만족스러운 그런 공습을 했고 실제 성과도 좋았고 그리고 본인들이 판단할 때는 이란이 원래 핵무기를 만들려면 3주에서 한 달이면 된다 그랬는데 지금 이스라엘 판단으로서는 최소 2년은 걸린다. 그러니까 원래 전쟁의 목표는 이겁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시한을 더 연장시키는 것. 그래서 충분히 본인이 원하는 것 다 했고 거기다가 미국까지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더 큰 성과죠. 트럼프 대통령이 포르도와 나머지 2개의 핵시설을 때려줬기 때문에 나타냐후 총리로서는 뭐 엄청난 외교력과 국방력과 자기의 모든 것을 지금 과시하는 엄청난 거의 나타냐후 동무도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타코라는 별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히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협상이 안 되면 우리는 군사적 수단을 간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고 4월 12일부터 협상을 했고요. 6월 12일까지 딱 2달입니다. 시작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60일. 시간이 무한정 있는 건 아니다. 60일 내에 우리가 협상을 빨리 끝내야 된다고 했는데 이란은 그러지 못했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조건이 뭐 까다롭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이란을 좀 더 군사적으로 압박해서 협상을 더 이어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만방에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미국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 보여주는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 해석도 있죠. 왜 주권 국가인 이란을 이렇게 미국이 본인이 미국의 본토를 공격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엄청난 무력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미국의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들 수 있는 실제로 안 좋게 만들기도 했죠. 그러면서 양날의 검입니다. 본인한테는 좋았지만
전 세계에 있는 다른 어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봤을 때는 이렇게 미국이 아무리 힘이 강하지만 이런 식으로 무력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옛날의 미국이 아니다. 민주당의 미국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고요. 이란은 가장 힘들죠. 여러모로 지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그래도 중동에서 시아파의 맹주, 그 다음에 시아 대리 조직, 즉 그 프락시 조직들의 어떤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수장으로서 한 20년을 지금 구가했던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맹주 중의 하나였는데 이번 공격을 받고 나서 사실상 대응을 잘 못했고 대응할 능력도 안 보였고 방공망이 거의 뚫렸고 자 그러면서 이란 어떤 군사 대국, 강성 대국의 이미지가 완전히 깨지는 자 그러면서 주변국들이 이란을 다시 보게 되는 야 이란 엄청나게 강한 국가인 줄 알았는데 이란에 대한 어떤 심리적 장벽 있죠. 이란은 절대 우리가 상대할 수 없다라는 그 심리적 장벽이 깨진 게 아닌가. 그 이란으로서 상당히 큰 타격이죠. 재판 이주 미룬 거는요. 이것과는 상관이 없고 시리아나 레바논이나 관계 정상화를 하려고 해요. 이제 국교 정상화 하는 거죠. 시리아하고 원래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안 좋거든요. 근데 관계 정상화를 하려고 하고 레바논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백악관을 방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외교적인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재판에 참석할 수 어렵다고 얘기를 했고 그것도 법원이 받아줬어요. 뭐 추후 지켜봐야겠지만 순서는 이렇게 될 겁니다. 일단 가자지구 전쟁이 어느 정도 지금 끝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럼 어느 정도 가자지구에서 어떤 하마스하고 합의가 있을 것이고 인질이 좀 풀려날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어떤 시리아나 레바논이라는 국가와 이스라엘하고 관계 정상화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아브라함 협정의 확장이잖아요. 2020년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이스라엘하고 관계 정상화, 모로코 뭐 바레인하고 했던 거 그걸 더 확장하는 거죠. 더 많은 아랍 국가가 이스라엘하고 관계 정상화를 하기 때문에 자 그게 이제 잘 되면 이제 시간이 좀 짧긴 합니다. 2주 내에 잘 되면 백악관 가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사진 찍는 거죠. 아브라함 협정을 다시 확장했다. 그러면 트럼프한테는 엄청난 성과고 나타냐한테도 엄청난 성과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모든 지금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인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지금 변수들이 있어서 일단 가자지구 잘 끝나야 되고 그 다음에 시리아도 그냥 이스라엘하고 손잡는 게 아니라 원하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골란고원에서 철수를 한다든지 지금 이스라엘이 골란고원에서 더 들어가 있거든요. 시리아 영토 쪽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줘야 시리아 대통령 아흐마드 샤라도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협상도 조금 더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상당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 들릴지 모르지만 어쨌든 물밑에서 뭐가 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조금 요건 지켜봐야 되겠고 이스라엘 내부 여론은 가자지구 전쟁은 대부분 반대를 해요. 근데 이란과의 전쟁은 대부분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전쟁이다. 네, 이거는 언제든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우리가 이란의 어떤 싹스를 잘라줘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국민들은 이번 전쟁으로 나타냐후 총리 엄청나게 지지했고요. 지지도도 실제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나타냐후 총리는 상당히 실익을 본 거죠. 네, 일단 전망을 좀 더 해드리면 만약에 협상이 안 됐을 경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협상이 안 되고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란이 다시 한번 무너진 핵시설을 세우겠다고 막 공사를 한다든지 고농축 우라늄 지금 행방이 묘연한 400kg 이게 지금 어디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40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어떤 핵 활동을 한다든지 이미 트럼프 대통령 또 얘기했죠. 다시 우라늄 농축을 하면 또 때릴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불안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란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란이 여기서 협상 테이블로 나올지 지금까지는 이제 나올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양측의 입장이 아직도 팽팽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영토 내에서 우라늄 농축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란은 아직까지 태도를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쟁 전에 태도는 그거였죠. 무조건 우리는 이란 영토 내에서 우라늄 농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사실 미국과 이란 간에 어떤 돌파구가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돌파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인가? 아니면 또 이스라엘하고 어떤 모종의 군사 작전을 계획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힘들어져요. 그럼 더 이상 때릴 것도 없어요, 사실. 핵시설은 마음껏 때렸고요. 그럼 추가적인 핵시설을 때릴 수 있는 건 이제 남은 건 이란의 정유시설이에요. 이란의 정유시설은 사실 이란의 유일한 지금 생산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원유를 생산해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국가 재정 수입을 하는 건데 이것마저도 건드린다면 사실 이란은 파탄이 될 수도 있어서 추후에 이제 모든 게 안 풀린다. 그러면 우리는 상황은 정말 안 좋아질 거고 우리한테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이란이 이제 다시 한번 미국의 공격을 받는다면 또 보복을 할 것이고 보복을 하면 앞서처럼 이번에 한 것처럼 또 약속 대련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이나 아니면 중동 국가의 어떤 정유 시설을 때린다거나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도 봤듯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기는 쉽지 않다. 이란도 사실 뭐 고민을 했겠지만 이란 의회에서 통과됐지만 뭐 국가 최고안보위원회에서 통과가 아예 올리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쉽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제 옵션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옵션 항상 전쟁 중에도 똑같습니다. 그죠? 골프 국가 정유 시설, 호르무즈, 그다음에 미군 기지 때리는 거 이거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지금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아시다시피 우리한테는 뭐 우리의 수입하는 원유나 가스의 90%, 그 다음에 해상 운송하는 원유의 뭐 한 25에서 30%,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 다음에 물류망이 중요한 것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막으면 이란뿐만 아니라 UAE, 사우디 다 해상으로 수출하는 원유를 수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한테도 큰 문제고 우리는 또 거기다가 이제 물류망 또 그 호르무즈 해협도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홍해도 지나야 되는데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예멘에 있는 후티가 또 홍해를 만약에 방해를 한다면 사실 또 우리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없고 아프리카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 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는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란이 쓸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100% 무슨 봉쇄를 한다기보다도 그냥 지나가는 선박을 납포한다든지 그러면 이미 그게 이제 봉쇄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박들이 못 지나가니까요. 자, 그래서 그런 선박 납포가 있고 그 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규례를 뿌릴 수 있어요. 바닷속에. 그러면 이제 선박이 지나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될 텐데 뭐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우리가 뭐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